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레전드 초대석으로 인사드립니다. 박명석입니다. 키움 영웅전의 레전드들을 모시고 정말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강의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뭐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 없겠죠. 바로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1호 클럽 3위 하셨던 캡틴 백님, 그리고 500 클럽 3위 하셨던 청사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캡틴 백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몸 더 좋아지셨어요? 네, 잘 먹어서.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근황에 대해서 저는 뭐 오랜만에 또 뵙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소개랑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캡틴 백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키움 방송 출연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좋은 아빠 멋진 남편이라는 그쵸. 필명으로 네. 출연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2차 대회 때는 제가 유유자적이라는 필명으로 사실 참가를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 대회에 캡틴 백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좀 자꾸 필명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다 알아요. 캡틴 네. 백님이 바쁘시면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확인해 보면 종가 매매하시네. 이분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걸로 높은 순위권에 올라오고 계세요.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도에 1차 대회 4위 하셨고 2차 대회 5위 하셨고 3차 대회 3위 하셨고 어떻게 좀 만족하셨습니까 작년에? 네, 뭐 사실 큰 순위에 기대를 하거나 연연하지 않고 네. 했고요. 네. 그 대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이제 직장이랑 병행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바뀐 게 있다고? 사실 제가 이번 달이 네. 이제 휴직 마지막입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휴직이 끝나면 네. 이제 복직을 하지 않고 정식으로 이제 퇴사를 합니다. 직장인들의 꿈 같은 예. 그래서 이제 퇴사를 앞두고 오늘 이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껏 떠들어 보고자 다시 한번 출연을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500 클럽 3위 하셨던 청사진 님이십니다. 굉장히 앳된 모습이고 실례지만 일단 나이가 제가 00년생이라서 이번 연도에 24살입니다. 00이요? 저랑 10살 차이 나네요. 근데 뭐 돈 많으면 형님이죠 뭐. 우리 청사진 형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3차 대회 때 청사진으로 참가했던 박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실명까지 공개해 주시고 3차 대회 때 근데 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누가 갑툭튀 해가지고 그쵸? 네, 원래 제가 1등, 2등, 3등 이렇게 한 2파전에서 3파전 정도 잘 싸우고 있었는데 네네. 한 대회 마감하기 한 2주 전에 갑자기 누가 몇백 % 수익률을 올리면서 그게 누구였죠? 캐리.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순위권 밖으로 조금 밀렸었다가 결국엔 마감을 잘해서 3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3등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3등뿐만이 아니라 이 전에도 사실 청사진님도 뭐 닉네임 몇 번 바꾸시면서 네네. 성적을 좀 내셨었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그 전에는? 그 작년에 이제 대회가 3번 했는데 네네. 1차 대회 때는 100리그 나가가지고 네. 그 당시에 3등. 예. 근데 그때는 불공정으로 탈락이 됐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 2차 대회 때는 500리그 나가가지고 네. 그때는 7등을 하고 상장을 지금 상장이 집에 있는 상태고.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3차 대회는 3등을 해가지고 심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닉네임이 청사진이 아니었다고. 네. 그 2차 대회 때는 예승이 콩. 제가 그냥 왜요? 아무 생각 왜 없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부끄럽나요 우리 동생이? 아니요,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예.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냥 느낌 있는 대로 가고 싶어가지고 네네. 아무렇게 지었는데 그게 상장에 좀 박히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전에는 뭐 롯데와 맨유 이런 것도 네,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랑 축구팀 이렇게 섞어서 했는데 네. 사실 1차 대회, 2차 대회 때는 별 생각 없이 참가했고 예. 이번 3차 대회 때는 제가 그래도
이제 상패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음. 그러니까 3등 안에 한번 들고 싶어가지고 청사진이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앞으로 좀 고정적으로 쓰시려고. 네네 그러려고 합니다. 상패를 받아보려고 청사진을 썼는데 상패 도둑이 갑자기 네. 터지나.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준수한 성적을 내는 두 분이고 청사진님이 혹시 500클럽에서 보이시면 이분이구나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캡틴백님은 이제 퇴사를 하시고 전업 투자자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혹시 각오가 있나요? 사실 각오는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면 늘 저의 마인드는 지금처럼만, 그러니까 더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주식거래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네. 저 스스로 욕심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늘 주변에서 이제 좋은 선배님들 아니면 스승님이 말씀해 주시길 네. 그 욕심이 결국 이제 너의 발목을 잡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이제 가장 늘 생각하고 있는 모토는 욕심 부리지 말고 늘 지금처럼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 퇴직이라는 환경은 바뀌지만 저의 상황은 그대로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꾸준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이었네요. 뭔가 바뀌면 더 벌어야지 할 줄 알았는데 역시 고수는 좀 다릅니다. 혹시 그러면 청사진님은 지금 아직 이제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 편인데 네. 계속 이 전업 투자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2학기 때 복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식을 조금 더 해볼지 아직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두 분이 근데 제가 듣기로는 좀 친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사이세요? 처음에는 예. 뭐죠? 애매한 사이인가 봐요. 네. 네, 처음에는 사실 이제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전에 들었던 그 스승님 밑에 네, 같이. 맞습니다. 뭐 저희한테는 되게 은인 같은 그렇죠. 분인데 강창원 스승님의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네. 처음에 알게 되었지만 친하지는 않았고요. 이후에 뭐 운 좋은 기회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됐고 이제 수강생의 관계로 만나게 됐습니다. 사제지간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저를 예. 어려워하고 한 번 연락할 때도 막 되게 조심스럽게 연락하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그냥 뭐 동네 형, 딱 네. 그 정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좋네요. 뭐 혹시 청사진님이 생각하는 캡틴백님이란? 제 입장에선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처음부터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네. 제 친구가 저를 이제 계좌 만들어 주면서 키움증권 계좌 만들어 주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 친구가 이제 강창원 선생님 아들이시고 제가 친구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스승님께 그 둘이서 같이 주식을 배웠어요. 스승님이 주말에 PC 켜가지고 네. 이제 이평선 가르쳐 주시고 와. 거래량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네. 스승님한테 물어보기는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캡틴백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형님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형님은 제가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끼셨나봐요. 그때는 본인이 좀 친하게 다가갔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왜냐하면 스승님한테 여쭤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또 너무 영하시고 그쵸. 네. 네. 그래서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좋은 형 동생 사이고 사제지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부럽습니다. 예, 두 분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또 강창원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또 그분의 이렇게 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혹시 뭐 이게 좀 실례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레전드 초대석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진짜 레전드인지 아닌지 보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계좌 인증 좀 됩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이라고요? 마지막 대회가 작년 10월 마지막 10월 31일 시작이었는데 네. 우선 11월부터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숫자가 제가 정확히 안 보이는데 이게 네. 얼마를 버신 거죠? 지금 11월부터로는 누적 손익으로 약 2억 7천만 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좋네요. 목표로 가고 충분합니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충분하고요. 뭐 역시 캡틴백님은 계속해서 저희가 만나 뵙기도 했었고 상위권이다 보니까 다들 뭐 예상하셨을 텐데 청사진님 좀 궁금합니다. 2000년생의 2000년생의 수익률은 어떨지 5,700만 원 벌었네요. 저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게 대회 시작한 날 1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이네요. 네 오늘 오전까지.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인증이 되지 않았나 싶고 레전드 초대석
뭐 현실 레전드고요. 점점 미래의 더 레전드가 될 두 분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캡틴 백님과 청사진님을 모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두 분의 매매 스타일과 기법 같은 것들을 한번 저희가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일단은 캡틴 백님이 뭐 알려져 있는 바로는 시간의 매매 많이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청사진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두 분이 사제지간이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전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가 매매랑 시간의 매매랑 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확실하게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네. 이제 사전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종가 매매는 정규장이 끝나는 3시 30분에 네. 딱 맞추어서 네. 한 오후 3시 부근부터 매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시간의 매매는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예. 시간의 단일가라고 하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을 시간의 매매라고 항상 이루고 있습니다. 그 두 개 다 하시는 거죠 지금 캡틴 백님?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조금 더 수익률이 좋나요? 저에게는 사실 시간의 매매 수익률이 조금 더 크게 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제 종가 베팅에 조금 더 비중을 싣는 그런 매매로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아무래도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사실 다수가 참여하지는 않고요. 시장 참여자분들 중에서도 일부만 참여를 하는 매매다 보니까 그렇죠. 거래 대금이 작습니다. 또 그래서- 리스크가 좀 크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큰 비중을 싣거나 이런 건 무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가장 적합한 매매는 종가 베팅, 종가 매매라고 생각을 해서 종가 매매에서 조금씩 비중을 늘리는 그런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시간의 매매 걸쳐놓고 이제 영역을 좀 확장하시는 거군요. 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사진님은 둘 다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네, 둘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조금 더 자신 있는 게 종가 매매인 것 같고 시간의 매매는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가 매매보다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이제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실을 수가 있는데 시간의 매매는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실으면 호가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사는 만큼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비중 조절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 네네. 아무래도 정규장보다는 시간의 매매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가에 베팅을 하시고 그날 좀 정리를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오전까지는 좀 보시는 편이에요? 저는 보통 당일에 청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주식 배울 때 네네. 이제 지수도 너무 안 좋고 네. 글로벌적으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오버나잇만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 시가가 항상 종가보다 밑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항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습관이 조금 들어가지고 당일 청산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식을 언제 배웠어요? 제가 모의 투자를 처음 개잡한 거는 20년도? 20년도에 팠는데 제가 마음 먹고 시작한 거는 21년도 말부터. 그때 이제 스승님 만나서. 아니요. 그 스승님은 사실 처음부터 이제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그쵸, 친구 아빠니까. 네, 친구 아버지였는데 어느새 갑자기 스승님이 된 거라서 네네. 갑자기 근데 궁금해졌는데 친구는 주식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와. 근데 지금 친구도 군대가 있는 상태라서. 진짜 그 뭐 현역이에요, 그분은? 네네. 그렇군요.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3차 대회 때 한번 그 중계석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12월 10일 입대라는 필명으로 그분이에요? 네, 아, 굉장히 12월 상위권에 올랐던 12월 네. 5일 입대였을 거예요. 아니 저는 그게 그냥 네.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실화였군요. 네네. 매매를 하고 저랑 같이 유튜브에 보면 제가 3등일 때 걔가 5등하고 캡처 한번 따이고 이제 입대했어요. 이등병이겠네요 지금. 네. 아이고야. 이제 네. 근데 이제 종가 매매랑 시간의 매매에 대해서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캡틴 백님 오래 해오셨지만 청사진님이 이쪽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고구 종가 매매는 약간 일정이나 재료에 의한 매매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매매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일정 정리를 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종가 매매를 하고
관심 종목 같은 것도 미리 정리를 해두고 약간 재능에 의한 매매라기보다는 노력에 의한 매매가 되겠구나 싶어서 많이 여쭤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오전에는 좀 준비를 하고 네네. 오후에 이제 실질적인 매매에 들어간다. 네네. 캡틴백님은 이제 근데 또 시간이 조금 많아지실 거잖아요. 아, 네네. 혹시 뭐 장중에 좀 뭔가 내가 스캐핑을 해본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은 그 시간에 대부분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질 않습니다. 네, 이제 아침에 전날 매수해왔던 종목들을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면 네. 특별히 오늘 장이 좋거나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다면 네.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왜냐면 저는 이제 오후에 종가 베팅부터 또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 전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뭐 집안일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 지금 이제 좀 학교 육아도 하시고, 네. 아이 학교 데리러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사실 컴퓨터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앉아 있는 편은 아닙니다. 역시 좋은 아빠 멋진 남편. 컨셉 유지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청사진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종가 매매와 시간의 매매가 노력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왜 노력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장에 하는 스킬핑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빠른 호가 속에서 그 1%의 네네. 흐름을 보고 호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게 분명히 저는 재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종가 매매의 경우 특히 네. 뭐 여러 종가 매매 스타일이 있겠지만 네. 일정이나 재료에 맞춰서 하는 종가 매매의 경우에는 약간의 그 포인트만 집어내면은 이제 자기가 일정 정리를 미리 해둔다거나 아니면 그 일정에 관련된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해둔다면은 종가에 잘 캐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의 포인트? 네, 그래서 예시를 들면 제가 네네. 캘린더를 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는데 이게 다 그건 거죠? 증권 관련, 주식 네. 관련 이슈 이런 정보는 다 어디서 얻어요? 그럼 유튜브도 있고 네.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요새는 다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 직접 찾아보는 게 아니라 네네네. 검색만 조금 해보면은 그리고 뉴스만 잘 읽어보면은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는 그러면은 뭐 정기적으로 읽는 시간대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아니요, 그렇진 않고 예.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이동하다가도 그냥 슥슥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이거 중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네, 그렇죠. 최근 시장에 핫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AI나 챗 GPT 이런 거 검색하면은 계속 기사가 끝도 없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돈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캘린더에 적어두는 편입니다. 이게 다 이제 캡틴백님의 가르침인가요 혹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 캡틴백님은 어떤 스타일로 이 캘린더나 이런 거 운용하시는지? 저도 사실 비슷하게 정리를 하기는 합니다. 네네. 이제 다 정리를 해놓고 하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네. 그냥 찾으면 딱 찾아놓고 기록을 해놓고 그렇죠. 하면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조금 여기서 사실 차이점, 이게 조금 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테마에 관련된 일정이나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내가 뉴스와 일정을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 1시간 동안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거, 남들이 모르는 걸 찾으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조금 더 찾아보고 더 깊이 공부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네. 경우는 네이버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요즘 핫한 챗 GPT나 아니면 AI 관련된 일정, 네.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계속해서 챗봇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일정이 있으면 네이버나 국내 뉴스에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글에 들어가서 해외 뉴스나 뭐 제가 영어로 하는 게 아니고 번역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구글을 통해서 더 검색을 해보고 또 거기서 좀 우리 국내 뉴스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예. 그런 거를 정리해서 해놓는 것까지가 사실 매매와 연결지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따로 이렇게 이용을 자주 하시는 뭐 CNBC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이걸 딱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구글링을 하셔서 네, 거기서 맞습니다. 나오는 정보를 영어로 된 것들을 그냥 해석해서 넣어두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이제 사실은
앞에서 설명을 해준 것처럼 청사진님께서 설명을 해준 것처럼 네네네. 일정 자체는 너무 정리를 잘해주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정리를 할 뿐 네. 제가 새로운 걸 찾지는 않고요. 다만 거기서 내가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일정과 뉴스를 정말 깊이 있게 찾아본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씩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일단 캡틴 백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이슈를 깊게 판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이 주목하는 이슈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사실 그 기준은 가장 심플하게 요즘 최근 시장에서의 상승률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이 AI 그렇죠.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선발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지금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고 네. 계속 후발주로 새로운 종목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상승률을 매일매일 주도하고 있는 그런 테마가 태어났다라고 예. 하면은 아 이런 종목이 있구나라고 다른 데서 정리해 주는 것을 내가 그냥 따라가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 먼저 움직여서 먼저 뉴스를 더 찾아보고 먼저 종목을 검색해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서가서 보신 종목이 어떤 아니 뭐 혹시 이 AI 종목들이 너무 많이 범람하니까 그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저도 헷갈려서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구분되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사실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지금 종목으로 정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예. 앞에 내용과 좀 관련지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챗 GTP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쵸. 우리 이날 뭔가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일정이 먼저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일정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구글에서도 찾아보고 아. 그리고 이제 다시 국내 뉴스들을 찾아보면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봇을 출시한다면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을 미리 검색을 해보는 거죠. 음. 그렇게 해놓고 정리를 해두면 마침 당일에 이제 우리가 매매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서도 좀 이 종목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라든지 예. 아니면 현재 차트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가장 좀 그래도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소위 말해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추려놓고 그런 것들을 먼저 사실 매수를 하기보다는 아 이것들은 뉴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종가 베팅을 활용하시는 걸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청사진님께 궁금했던 거는 돈 되는 이슈를 골라서 네. 그걸 또 깊게 판다고 하셨거든요. 그 돈 되는 이슈라는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그게 앞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번 주에도 그 MS랑 구글이랑 네. KT 이런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발표하는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사람들은 이제 뉴스 제목만 보니까 네. 이게 며칠에 연다 이런 거를 크게 관심 없어 하고 아,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게 있으면은 바로 구글에 가가지고 일정부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네. 그 원문 기사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뭐 유튜브 라이브도 해준다 이런 네. 것들을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걸 다시 한국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아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몇 시에 뭐 일정이 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이쪽에 대한 기사들이 쫙 나오겠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날에 종가 베팅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가 높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기대감 때문에 저희는 그럴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종가 베팅이랑 시간의 매매는 뉴욕 증시랑 되게 많이 연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기술적으로 종가 거래, 시간의 거래를 평가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기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혹시 소개해 줄 수 있는 기법이 있나요? 기법이라는 것에 100%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50%의 승률이 아닌 60% 70%의 승률을 만들기 위해서 네. 내가 참고를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 AI 관련 핫한 이 테마인 AI 챗봇 관련 뉴스가 네. 하루에도 정말 수십 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서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삼성전자에서도 AI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 오전장에서는 알리바바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후 들어서는 이제 삼성전자 AI에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오후 3시쯤부터 종목 선점을 할 때 오늘 나온 뉴스들을 찾아봅니다. 네. 뉴스가 하루에도 수천 개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를 찾으라는 건지 궁금해하실 텐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가장 핫했던 테마에서 나온 뉴스만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10몇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장에 뉴스가 나와서 이미 상한가가 있는 종목은 살 수도 없죠. 예. 그런 종목들은 패스하고 그렇군요. 오후에 늦게 나올수록 좋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나온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전장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는 거죠. 네. 그런 종목들을 좀 캐치를 해서 네. 종가 베팅에 좀 활용하신다면은,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시세가 호재에 비해서 시세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못 나온 시세가 내일 뒤늦게 좀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뉴스를 검색을 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후 2시 한 40분경에 삼성전자 AI 관련된 뉴스로 이제 코맥스라는 종목이 좀 언급이 됐거든요. 예. 이게 종가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한 플러스 15% 수준에서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전장에 이슈가 됐던 알리바바 챗봇 관련 뉴스들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 뉴스가 거래가 활발한 오전장에 나왔다면은 이 종목도 이 뉴스도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종가의 마감은 플러스 15% 수준이었지만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여지가 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종가 베팅을 하는데, 물론 뉴스만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 차트도 네. 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은 실제로 이제 어제 코맥스라는 종목은 시간의 단위가 상한가를 갖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약 플러스 12% 정도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것도 궁금해요. 12% 정도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면 여기서 이제 파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더 가는 걸 기대하시는 편이에요?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혹시 그걸 구분하는 기준도 있는지 좀. 저는 이제 종가 부근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쵸. 이미 어제의 종가, 즉 플러스 15%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매매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아침에 갭이 플러스 12%가 더 떴다면 예. 거의 상한가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제 처음 뉴스가 나왔을 때 시점 대비해서는 거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크게 내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오히려 오늘 이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을 오전장에 또 찾아보는 편이죠. 그러면 반대로 시간의 거래에서도 계속 지켜보실 거 아니에요, 시장을. 그때 좀 많이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손절도 하시나요? 맞습니다. 이게 종가 베팅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까 우리 청사진님은 이제 종가 베팅을 해서 당일 청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종가 베팅이기 때문에 예. 장이 끝날 때쯤에 매수를 하면 사실 그 5분 10분 사이에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 들어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수익을 실현하고 청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 종목이 내가 좋다고 생각되어서 여러 가지 판단으로 매수를 했는데 네. 종가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빠진다든지 예. 혹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바로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바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내일장에서 좀 많이 피를 보거나 그러던가요? 그렇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네. 아주 소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대다수의 네. 트레이더 중에 네. 일부만이 시간의 단일가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게 마이너스 출발을 하면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팔지 못한 사람들의 심리는 이것을 손절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하는 것보다 대개 다음날 시초가에 시작을 할 때 조금 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그리고 매도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밤사이에 좋은 뉴스나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은 조금 더 하락하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더 빠지기 전에 바로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간의 거래 때 오히려 빠지는 종목들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점이 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청사진님은 혹시 이런 매매 타이밍, 본인만의 매매 타이밍 좀 있나요? 저도 빠지는 종목은 크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 아, 네. 이제 올라가는 주식이 시간에서는 주식이다. 다른 건 주식도 아니에요? 어. 내려가는 종목은 이제 캡틴백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네. 다음날 시가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고 이제 저희는 시간의 거래를 하면서 밤사이 미국 선물도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선물은 23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미리 선반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하면서 아 오늘은 이 정도 들고 가보자 비중 조절도 할 수 있고 빠지는 종목은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좀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느 정도 선에서 보통 매도를 하시나요? 그게 종목마다 너무 다른데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판단을 하고 네네. 이제 이 재료가 몇 %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의 감이 있어가지고 이야, 이것도 가는구나. 아니 아까 뭐 네. 노력으로 된다고 하시더니 저도 모르는데 네, 이게 많이 해보다 보니까 네, 그렇게 감이 네. 생긴 거죠. 그냥 감이라기보다는 축적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되면은 욕심 없이 매도할 수 있겠다. 물론 뭐 본절에 나온 경우도 있고 손절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판단해가지고 다음날 시가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할 때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그 시장 얘기를 또 하셔서 네. 뉴욕 증시도 많이 보신다고 하셔서 그것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증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시간의 거래나 종가 매매나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주는지, 사실 이런 거 하실 때는 이제 이슈를 중심으로 종목을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이슈만 보면 되지 시장은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어떤 편이세요? 종가 베팅에 있어서 이제 미국 시장과 관련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시적인 흐름을 체크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호재가 있거나 재료가 있을 때 사실 테마주, 예. 흔히 말하는 테마주죠. 조금 이제 소형주에 속하거나 아니면 테마주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큰 영향을 안 받기는 합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에 큰 영향을 안 받기는 합니다만 내가 조금 더 중대형주로 가거나 아니면 코스피 종목을 매매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네,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종가 베팅을 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 매매를 하고 있는 시점에 미국 선물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밤에 혹은 FOMC라든지 이런 일정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뭔가 좀 불안한 언급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사진님도 비슷한 생각이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 이 매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 매크로 변수를 좀 뭐 금리 보고 환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 보고 이러는 게 사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쪽에 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요, 일절 관심 한 개도 없었고 네. 이제 스승님께서 처음에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너가 이런 매매를 하려면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캘린더도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참 스승이시네요.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 주식이 재밌으세요? 이제 뭐 이런 강의나 제자들 육성하는 게 재밌으세요? 저요? 네. 저는 주식이 재밌죠. 그렇군요. 사실 그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지만 왜요?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네. 제가 스스로 온전히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의라는 부분은 사실 훨씬 스트레스가 큽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쵸. 강의를 듣는 모두가 잘 됐으면 하는 진심으로 마음을 바라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 되시는 분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 그 강의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노력의 그 규모와 여하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 게 좀 보이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치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어떤 분들은 이 노력이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매매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노력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매를 하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내가 6시간인데 6시간 동안 차트만 보고 매매만 하고 있다. 네. 저는 공부하는 시간은 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프로 선수들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프로 선수가 경기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과 연습이 필요하죠. 자기 관리도 필요하고요. 꾸준한 그런 트레이닝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프로 선수에게는 사실 실전을 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실전만 뛰고 평소에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뒤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실전, 한 번의 매매, 그리고 한 번의 매수를 누르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낼까요? 이거면 끝난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은 말씀 들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이거 제가 질문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캡틴백님이 보시기에 청사진님은 그 정도의 노력을 하는 그런 스타일. 잠깐 나가 계실래요? 네. 안 들리는 걸로. 예.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네네. 정말 그 매매에 드리는 그런 시간보다도, 그러니까 순전히 내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시간보다도 네. 일정을 찾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걸 정말 디테일하게 깊이 파고드는 그 시간과 노력이 정말 몇 배는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러니까 진짜 2000년생인데 이렇게 빠르게 잘 성적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청사진님이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이것만큼은 이제 뭐 아직 어리시지만 또 후배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 네. 잘할 텐데 네. 그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팁 같은? 팁이라기보다는 네네. 약간 제가 그 매매하는 스탠스를 바꾸게 된 그 스승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네. 제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니까 예.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농담을 하셨어요. 너 쇼핑할 때 100원짜리 100원이라도 더 싼 거를 사려고 하는데 주식은 왜 그렇게 쉽게 사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비교를 하고 정말 신중하게 너가 매수를 클릭을 하고 신중하게 매도를 해야 수익이 나는 편인데 약간 눈이 돌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눈이 돌아가지고 네. 올라가는 것들을 같이 추격 매수하고 제 얘기군요.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 충고를 듣고 나서 조금 더 매매 진중하게 스탠스를 취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 뭐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축약을 해서 하나하나 쌓아놓고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 아까 그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매크로적인 부분, 좀 뭐 미국 시장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정말 심플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아, 네. 미국 시장 선물이 좋지 않아, 혹은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어, 금리 네. 발표가 있어, 랄 때는 정말 간단합니다. 매수를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날은 네, 네. 이게 저걸 어떻게 예상을 하고 어떤 시그널을 보고 예상을 해서 매매를 하지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통은 날은- 그러려고 해요. 네. 그런 날은 그냥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입니다.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언제나 뭘 사야 된다는 그런 이 욕구를 참아내는 것. 그러면 그 이슈를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움직이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날이 사실 한 달에 몇 번 없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런 날만 잘 참으면 내가 물론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FOMC가 있거나 뭐 물가 발표가 있거나 그렇죠. 뭐 이런 날들 맞습니다.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뭐 날은 만기일 전날이거나 맞습니다. 네. 그런 날은 무리한 종가 베팅은 하지 않는다.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날도 그렇죠. 네, 그렇죠. 예.